혁명과업 완수의 거적적인 진군을 다짐하는 가운데 1962년의 새 아침은 밝았습니다. 이날 아침 윤 대통령에 이어서 국가재건 최고위 박정희 의장과 의원들은 동작동 국군묘지를 참배하고 추도의 나팔소리가 근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국의 영령들에게 군사정권이 들어서던 해, 한 여인을 태운 비행기가 김포의 활주로에 내려섰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는 순간 고운 한복의 노인들이 큰 절을 올렸다. 아가씨! 아가씨! 아기씨라고 불리우는 여인. 그러나 38년 만에 다시 보는 고국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기씨는 일본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고종의 외동딸이었다. 우리 한국 근대사를 어찌 눈물과 분노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망한 나라의 민중은 물론 왕족도 결코 비운에서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잊혀진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라는 인물입니다. 덕혜옹주. 아마도 낯선 이름일 겁니다. 덕혜옹주는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딸입니다. 왕녀에는 공주와 옹주가 있는데요. 왕과 정비 사이에서 낳은 딸을 공주라고 하고 왕과 차비 또는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옹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혜옹주는 이 고종의 정비인 명성황후의 딸이 아니라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녀였습니다. 고종의 외동딸이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누이 동생이었던 덕혜옹주. 그녀는 왜 정신 이상이 돼서 돌아왔던 것일까요?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한국 근대사의 영광과 굴욕을 함께 했던 곳. 덕수궁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궁궐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지 2년 후의 어느 봄날, 비탄에 잠긴 덕수궁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고종의 나이 환갑이 되던 해였다. 폐위된 고종이 가장 총애하던 궁녀 양씨가 고종의 딸을 낳은 것이다. 딸이 태어나자 고종은 양씨의 거처를 드나들기를 즐기며 종척들을 불러 모아 아기를 보여주었다. 37일이 지나고 아기가 무사히 50일을 맞이하자 고종은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으로 아기를 데려왔다. 1912년 5월 이후의 왕조실록에는 작은 변화가 생긴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 관한 기술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공주도 아닌 그 옹주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역대 조선왕의 실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합방 이후에 왕실이 갑자기 그 무력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종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그 희망이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국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던 고종.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은 폐위되고 왕위는 명성황후에게서 난 순종에게 넘어갔다.
울분으로 지내던 말년에 늦둥이 딸이 태어난 것이다. 아기의 얼굴은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다. 환갑에 얻은 딸은 늙은 국왕의 기쁨이 되었다. 덕혜 나이 5살이 되던 해, 고종은 덕수궁의 즉조당에 유치원을 세운다. 딸을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덕혜를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생모 양씨의 신분이 낮다는 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왕족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인 관리는 덕혜를 왕족에 넣기 위한 고종의 전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당시 테라우치 총독이 의례적으로 고종을 배알하기 위해 덕수궁을 찾았다. 기지가 넘치시는 전하는 친히 총독을 데리고 즉조당으로 이끌었다. 전하는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서 단연 기품 있고 귀여운 여자아이를 앞으로 불러내어 이 아이가 내 만년에 얻은 종아요. 이 아이 덕분에 덕수궁이 기쁨에 넘치고 있어. 내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오로지 이 아이뿐이 외다. 전하가 말을 마치자 덕혜 옹주는 총독을 향해 얌전하게 인사를 하셨다. 무뚝뚝한 표정의 군인 총독 데라우치도 순간 당황하여 오, 귀여운 따님이십니다. 이런 따님이 있으시니 실로 행복하시겠습니다. 총독은 옹주에게 덕담을 남기고 덕수궁을 떠나 관저로 돌아온 후 사람들에게 저 귀엽고 천진무구한 옹주를 보고 난 이상 나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군. 오늘은 멋지게 한 방 먹었다. 라고 했다. 그 후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되어 덕혜 옹주는 완전히 왕적에 들어가고 고종의 왕녀로 국내성에도 명백히 보고되었다. 덕혜가 성장할수록 아버지 고종은 또 다른 고민에 빠져야 했다. 엄황귀비에게서 낳은 아들 영친왕 이윤은 11살이 되던 해 이토 히로부미의 손에 의해 일본으로 보내졌다. 일본은 이윤을 일본인으로 키웠다. 그리고 1916년 일본은 일본 황족인 마사코와의 약혼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조선 왕족이 일본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민중들은 분노했다. 이윤이